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계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가장 핫했던 게 이제 바이낸스의 원래 대표였던 CG의 석방이죠. 자금 세탁 위반법으로 감옥에 가서 4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엄청나게 큰 벌금을 내고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트윗은 그때 제가 봤었는데 바깥 음식이 맛있네요. 이제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를 할 거고, 블록체인 부분과 AI 바이오 기술 분야에 투자해서 자기는 수익성보다, 뭐 말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추세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준금리 3.35%인데 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4%예요. 그래서 0.5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되는 거죠. 최근 중국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에다가 유동성을 풀어서 일주일 만에 중국 상해 지수가 10% 넘는 주봉 상승을 보였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짜 거의 스캠 가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 쪽에도 약간 비슷한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트위터나 여러 가지 각종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FTX 그 파산한 거에 대해서 돈을 이번 주에 상환시켜 주겠다는 찌라시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사실이 아니고요. 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5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은 내년에 돼서야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지금 저희 PD님이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FTX의 피해자 중 한 분이시거든요.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니까 저희 코인 생존기에 있는 김 PD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날 확인할 테니까 자기가 풀리면 이렇게 8번 이거 돈 진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면 영상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자. 내가 알려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너무 믿지 마시라 얘기하고 싶고, 현재가 역프입니다. 비트가 역프인데 사실 역프라는 거는 한국 시장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해외보다 좀 싸다, 대부분의 코인의 가격이 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역프는 사실상 큰 기회를 주곤 했어요. 역프일 때가 별로 없습니다.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역프가 됐다라는 거는 시장 자체가 한국 시장이 해외 시장을 못 따라간다라고 해석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적 기회 구간이었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고점을 형성했을 때의 역프가 아니라 올라가는 추세에서의 역프는, 그러니까 비트의 가격은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때 때마침 역프가 떴다는 거는 역사적 기회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기회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더리움의 ETF인데, 아이shares 이더리움 ETF인데, 뭐 사실 이더 자체는 비트보다 퍼포먼스가 덜 하죠. 그래서 도미너스에 영향을 미쳐서 비트 도미너스가 이더리움보다, 이더리움 아니죠, 전반적인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더 높게 지속적으로 비트가 오를 때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항상 얘기했지만 비트를 지속적으로 하락장 이후에 밀고 있는 이유는 웬만한 코인의 퍼포먼스보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것보다는 비트가 퍼포먼스가 좋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더 떨어져서 그렇지 결국 신고점을 달성하진 못했거든요. 비트는 달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장이 더 오르고 알트장이 오면은 솔라나랑 이더리움도 신고점을 달성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비트가 먼저 달성을 할 확률이 거의 10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비트를 밀었던 거고, 이더도 결국은 오르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그 로꼬 노래 중에 시간이 되겠지란 노래 있는데 그거 들으시면서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족 같은 이더리움인데, 저 요게 아니라 다리 족 얘기한 거예요. 그 족발 할 때 족. 그런 이더리움이지만 오를 건 오를 거니까. 그리고 이 이더리움, 족 같은 이더리움이어도 3,700개가 넘는 ETF 중에 상위 20%에 속하는 그러한 상황이긴 해요. 블랙로크만 보더라도. 자,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청산 맵이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떨어질 때 5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때가 이런 노란 청산 맵이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안 오겠지 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왔습니다. 이게 여기서 청산 맵이 나타난 게 거의 5월?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돌고 돌아 2개월, 3개월이 지나서 왔죠. 지금의 이 청산 맵 또한 2개월, 3개월이면 10월이에요, 10월. 그래서 이 구간 72K를 이번 달에 갈지, 뭐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죠, 다음 달이죠. 10월이니까 10월 달에 가긴 갈 거예요. 제가 어떠한 시나리오로 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동결 구간 이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금리 인하를 제일 끝까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끝나고 또 금리 인하가 된 상태에서 동결을 하다가 또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저점까지 가는 기간이 20년도에는 29주가 걸렸고 08년도에 36주, 01년도에 21주, 59주 뭐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90년도부터 쭉 올수록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한다, 빨리 많이 해서 짧게 빨리 그냥 금리 인하 끝나버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90년도니까 금리 인하의 기간이 이렇게 길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었고, 이렇게 길었고, 이렇게 짧아진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상향 최고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군중이 자신의 기대치를 늦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게시물 1개, 약세 게시물을 1.8개, 1.8개. 그러니까 강세보다 약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더 많으니까 반대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올라온 리포트 중 하나입니다. 차트 볼게요. 네, 비트 일봉인데 또 영상 제목을 10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해서 아마 제목만 보고 또 뭐라고 하시겠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이걸로 보고 다시 봐드릴게요. 이게 원래 보던 저희 차트인데, 보시면 그런 말 했었죠. 보시면 이 MA 200일선을 넘는 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걸 확정적으로 넘었기 때문에 이날 얘기했어요. 이날 확정적으로 넘어서 떨어지든 말든 결국은 오를 추세에 우리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날 떨어졌고, 그 다음날 다시 올라서 66K 중반까지 올랐다가 조정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하단에 있는 지지선의 기울기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정을 주고, 조정값이 64K의 요 구간, 요 매물대 라인 64K와 63K 중반까지 조정을 열어둘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재차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구간까지 네모 박스로 이렇게 요 구간까지 조정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추세선의 지지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좀 아래로. 네, 그런 모양이 될 거고, 어, 그런 조정을 일부러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시간 상에서는 아까 일봉에서 이은 이 지지선 상으로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일단 지지선 라인은 여기에 있고 이 지지선이 뚫려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65K 정도의 저항을 보던 이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아까 15분에서 지지를 해주나 했는데 뚫리면서 살짝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한 조정, 매우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이 이런 조정이 나와야 하고 좀 격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9월 내내 얘기했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9월의 캔들 마감이 64K 이상에서만 해도 난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땠냐면 9월은 보시다시피 9월 1일부터 9월 5일 초창기 9월 6일 날까지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59,000에서 52,000까지 떨어졌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이 꼬리 구간 음봉일 때도 64,000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64,000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10월은 상승을 해가는 달이 될 텐데, 상승의 초석을 9월에 만들었으면 10월에 바로 쏠 수도 있지만 10월에 주춤하는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10월은 어떠한 캔들이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우리는 위에 보라색 저항선이 있잖아요. 68K의 중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는 9월 캔들이에요. 주봉 자체는 9월 30일이 시작한 캔들이라 이 주봉은 9월달 주봉으로 찍히는데, 월봉은 내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가 72K 아까 있는 유동성 청산맵 있잖아요. 72.6K에 9월이 일단 64K에서 마감을 한다고 치고, 64K 구간에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11%에서 13% 정도, 13% 정도만 올라도 거의 12.88%가 올라도 72,700이에요. 아까 그 유동성을 뚫겠죠. 그래서 10월은 이거를 뚫어낼 텐데, 이번 주 주봉 자체가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횡보하는 형식이 될 거예요. 9월의 캔들이기 때문에. 일봉 자체도 어떠한 형식이냐면, 지금 사실 저점부터 보자면 우리는 26%나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오른쪽
움직임을 X축으로 살짝 주는 게 맞죠? 오른쪽에 X축으로 횡보를 주면서 시간을 좀 버는 게 중요하다. 10월이 됐다고 바로 즉각적인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10월 첫째 주는, 그러니까 즉 이번 주는 큰 움직임을 주지 않고 캔들이 다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횡보하면서 66K와 64K의 구간을 차라리 구간 설정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 10월 8일 정도가 될 텐데, 다음 주에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이번 주에 이 캔들은 큰 양봉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음봉이거나 아니면 도지형 캔들로 캔들이 마감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캔들이 되겠죠. 이러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의 캔들. 그리고 이제 10월 둘째 주부터 올라서 64K부터 다음 주가 되겠네요. 10월 7일 다음 주네요. 12%가 오르고 13% 정도만 오른다고 해도 우리는 72.8K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 이 보라색 선을 넘어야 되고, 이 선을 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맞는다면 다시 10월 셋째 주까지 시간이 밀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받았다, 그럼 또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건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10월 마지막이 돼서야, 10월 말일쯤이 돼서야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72K 구간을 10월 말에 갈 것 같다. 10월은 72K를 방문을 할 것 같다. 일단은 68K는 무조건 방문할 것 같고 72K는 방문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방문을 한다면 11월은 72K에서 다시 20% 30%만 보더라도, 월봉으로 볼게요. 그러면 11월의 캔들은 여기서 자 30% 정도의 상승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보았던 21년도의 고점 두 개를 이어서 저항선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선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11월 달에 그러면 또 여기서 저항을 또 받겠죠. 그러고 조정을 주고 12월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4분기 자체는 당연히 좋은 쪽에 베팅하는 게 확률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상승의 초석을 다지는 달이 9월이면 일단 상승하기 딱 시작하는 달이 될 텐데, 이러한 캔들이라는 거예요. 현재 9월이 이 초석을 만들었다. 그럼 11월, 12월이 간다고 치면 월봉선에서 20%, 30%, 뭐 42%의 상승이 나오는 게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얘기를 드린 게 12%, 13%가 올라서 72K를 가고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마감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보수적으로 30%가 오르면 이 저항선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희망 회로보다는 상승을 보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인데, 최대한 보수적인 시각으로 입각해서 보았다라고 봐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가 지난 23년도 10월 달에도 30%가 올랐고요. 오를 때는 10%, 30% 오르는 게 가격과 무관하게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15분 봉으로 지금 보면은 뭐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한다고 하락할 거라고 말하고 오른다고 오를 거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월이 내일이 오니 다들 좀 기쁜 마음으로 이번 주 자체는 큰 상승을 바라지 않고 다음 주부터 움직임을 기대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영상에서 취급했는데, 이게 스캠 아닌가요? 중국이 돈 푼다고 해서 12%가 주봉해서 주식시장 지수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